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오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도전받을 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제목입니다. 연설 날짜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그 다음 해인 1971년 2월 26일입니다. 3월 2일은 대학에서 개학을 하는데 개학을 일주일 앞둔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인데 여기서 쭉 읽어보니까 대학이 상당히 그 당시에 1971년이면은 삼성개헌 이후에 유신 씨를 단항하기 1, 2년 전에 전국인데 학생들의 어떤 대학에서 소요라든가 데모가 상당히 많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의 대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지성인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건설적인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도전받을 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제목의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1971년 2월 26일자 연설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로 새로운 변화와 실현이 중첩될 1970년대의 전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지성과 창의력을 구비한 영재들을 맞이하는 국가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지난 60년대는 잠자던 민족의 넋을 일깨우며 교래의 조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1차, 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성공리에 마쳤다는 걸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족 역량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 개척의 벅찬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뒀죠. 또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준공을 하고 이미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성공리에 완수를 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달성했죠. 또 한미관계도 굳건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70년대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이 될 것이고 새로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자원을 국가 발전의 저력으로 승화시키는데 우리 대학의 역할이 오늘처럼 절실할 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학은 민족의 양심과 지성을 보존하는 수원지로서 그 나라의 장래를 설계하고 사상과 이념을 정립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건설적 참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민족의 양심과 지성을 보존하는 수원지로서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는 사상과 이념을 정립을 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건설적 참여입니다. 파괴적 참여가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삼성개헌 했을 때니까 반발이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유추하게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70년대 전반기의 동북아시아 정세는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열강들의 각축이 재현되는 듯 합니다. 국가 간의 대립과 경쟁이 국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요즘 우리 앞날에 예상되는 시련과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한말 우리의 선조는 세계 열강의 각축에 휘말리자 기회주의와 사대주의로 망국의 비애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기회주의라는 것은 열강의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나라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다는 그런 기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힘이 없는데 여기저기 붙는다는 게 힘들죠. 자기 힘이 없는데 중립을 지킨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친청파, 친로파, 친일파, 친미파, 이렇게 각종 외세에 붙어가지고 치열한 당파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대주의, 남은 나라에 자주국방을 하지 않고 양반 자제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양반 자제들 군대 보는 생각 안 하고 외국의 군대에 빌어붙어가지고 국권을 자주국방을 유지하려는 게 됩니까? 주권을 유지한다는 게 되지도 않죠. 모든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뭐 전봉준이 거병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도 직감소 설치했다고 하고, 김홍집의 1차, 2차 무슨 개혁을 한다 했지만 다 실패했죠. 결국 만국의 비위를 맛보한 거 아닙니까? 해방 후에는 민족 세력 간의 분열로 한때 신탁 통치라는 굴욕적인 제안도 있었으며, 혼란이 극심했던 60년대 초에는 중립화 논의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장면정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중립화 논의. 한반도 중립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면정부 때. 오스트리아와 달라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다르게 한반도는 중립화가 대단히 힘들다 하는 점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우리 역사 속에 얼룩진 이러한 행태들은 혼란기마다 되풀이되는 사대주의적 흐름을 대표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나라의 안전을 열강에 의존하려는 자세가 과거에 어떤 우환을 자초했는가를 생각할 때 이러한 행태는 70년대의 한국 민족주의가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향후 한국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유신체제에 대한 어떤 머릿속에 어떤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 간에 나타나고 있는 실리축의 경향을 보고 이념이나 사상의 대립이 자치를 감춘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한반도의 남북 대결이 아무런 선행 조건이 없이 단순한 감상적 대화나 교류로 긴장 완화나 통일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북한의 정체를 망각한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남북 대결이 무슨 감상적인 대화라든가 교류로 긴장 완화나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다 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 중 가요. 이것은 자유민주 이념을 혼탁해 하고 사회적 혼란을 자초함으로써 북계의 적화통일 야욕을 고무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씨가 윤회에 가서 한 정전선언 제안이 바로 뭡니까? 자유민주적인 이념을 혼탁해 하고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박정희시대 연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사관이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엔 연설에서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벤치 당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서의 외교 연설에서 듣기 싫다고 외교 사절단들이 나가버리고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정전선언을 하자 공허한 것이죠. 한국 외교가 그렇게 망가졌어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밖으로는 자주적 주체의식을 앞세우면서 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더욱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더욱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모든 업적을 다 까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즉 평화를 빙자한 사대주의나 통일을 앞세운 유화정책에 대해 더욱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친북 사대주의 노선 아닙니까? 통일을 앞선 유화정책.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게 통일을 앞선 유화정책 아니에요. 안보를 망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것을 40년 전에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당면한 과제는 국력 배양과 국민 단합입니다. 한국 민족주의는 국력 배양과 국민 단합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국력 배양하고 있습니까? 빗뜸이죠. 국민 단합 안 되죠. 태극기 국민을 원수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국민을 정부는 원수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70년대 중엽에 가면 복지국가의 실현 단계에 접어들어 통일을 위한 전 단계 작업이 완료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토대로 외교 국방 분야에서 더욱 국력을 강화함으로써 그 어느 열강에게도 우리의 생존을 의존함이 없이 우리의 자주성을 확고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적 단합을 어떻게 이룩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 1차적 선행 조건이 경제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개발은 구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과 인내를 전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도전이 컸을 때 가장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역사상 도전이 컸다는 것은 분열되었을 때,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분열되었을 때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통일 국력이 신라가 통일을 이룩하는 통일신라 초기에 굉장히 국력이 발전됐죠. 그리고 후삼국 시대에 통일을 이룬 고려 초기에 굉장히 국력이 발전이 되었던 것도 역사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단됐지만 경제성장 분단된 나라가 지금 경제 10위에 육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민족의 강인한 의지와 저력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새로운 전통으로 키워나가는데 대학의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성인의 현실 참여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연설문이 어제 서울대학 가서 한 연설문 같은 냄새가 좀 풍깁니다. 주로 대학의 사명과 지성인의 역할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70년대 중엽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후손에게 자립과 자주의 찬연한 한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우리 편에 있고 우리의 도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밝아오는 민족의 새 아침을 위하여 전진합시다. 1971년 2월 26일 박정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